2018년 8월 1일 밤 저장성 츠시시의 한 인형 뽑기 가게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들은 인형 가게 주인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젊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불과 22세의 첸차오펑으로 SNS에 40만 팔로워를 둔 무용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금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6년생인 첸차오펑은 중국 츠시시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공장을 운영하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온순한 성격으로 아이들을 좋아해 고등학교 때 망설임 없이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첸차오펑은 어린 시절부터 취미였던 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무용 연습에 투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런 압박이 없던 그녀는 결국 2017년 2년 동안의 유치원 교사 생활을 마치고 무용 전문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매일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벤츠를 사주었죠. 무용 교사로 전향한 후 주변 지인들은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허설 중 의상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첸차오펑의 동료는 그녀의 등에 고양이와 강아지 문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동료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우이동은 그녀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이동의 부모님은 생계 때문에 양봉을 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 우이동을 보살펴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거의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옷을 팔았지만 그 후 안정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8월 어느 날 첸차오펑의 부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 부모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죠. 뜻밖에도 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고 있던 우이동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었고 딸아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부모님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문을 잠그고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화가 나고 당황한 그녀의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고 우이동을 깨웠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부모와 우이동의 첫 만남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첸차오펑의 부모는 우이동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첸차오펑에게 우이동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이동의 달콤한 말들로 인해 눈이 먼 지 오래였습니다. 2018년 초 우이동의 부모는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아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고 이때 우이동은 그의 부모에게 첸차오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첸차오펑의 예의 바른 모습과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 때문에 우이동의 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부모는 첸차오펑에게 만위안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우이동은 극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첸차오펑이 출근을 하고 있을 때 우이동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우이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우이동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우이동은 울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여렸던 그녀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우이동이 한때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는 헤어지자고 제안했지만
우이동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 후 우이동은 그녀가 집에 없을 때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이동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나온 후 우이동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고, 심지어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아지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두 사람은 항저우로 여행을 떠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첸차오펑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우이동이 첸차오펑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의 반응은 뜨거웠고 며칠 만에 좋아요 수가 100만 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빚을 지고 있던 우이동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이동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춤을 추고 업로드하도록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9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었고 팔로워 숫자는 곧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얼마 후 광고 문의가 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 생각이 없었고 단지 춤을 추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싸운 후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좌의 마니안을 이체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돈이 송금된 것을 발견했고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이동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마니안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의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아이의 선택에 대해 매우 기뻤지만 우이동이 언제 또 찾아와 괴롭힐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이동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이동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이동은 함께 키웠던 강아지 영상을 그녀에게 보냈고 강아지를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죠. 영상을 본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우이동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우이동에게서 그 강아지를 2,800위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강아지는 그녀가 기를 수 있었습니다. 7월 26일 첸차오펑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이동이 나타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불러달라며 소리쳤고 다행히 우이동은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그녀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였고 며칠간 매일 딸을 출퇴근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8월 1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 4시경 우이동은 완전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이동은 자신을 완전히 화나게 했다며 같이 죽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죠. 오후 5시 30분쯤 그녀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밤에 영화 보기로 약속되어 있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8시경 댄스센터에서 퇴근한 그녀는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우이동은 건물 아래에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리며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녀는 우이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쇼핑몰 근처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이동은 재빨리 따라와 흉기로 그녀를 위협했고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인형가게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우이동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항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이동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그녀는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이 걸레 자루를 들고 와 우이동과 대면하게 되자 우이동은 도주하게 됩니다. 우이동은 8시 58분에 달아났고 9시 30분에 그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살해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호소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등장한 우이동은 분명히 살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우이동은 자신이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하였고 첸차오펑의 어머니가 그날 딸을 데리러 왔었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이동의 변호사는 우이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러나 판사는 우이동의 범행이 잔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2심에서도 여전히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31일 우이동은 처형되었습니다.